안녕하세요, 대봉 작가입니다. 며칠 전에 출시된 RX 제로 마크 2는 제가 전혀 관심이 없는 카메라였습니다. 2019년 소니의 신제품 중 기대했던 것은 플래그십 A7S3와 틸트 액정을 달고 나온다던 A6500의 후속이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소니에서 RX 제로 마크 2를 기습 발표했습니다. 전혀 안중에 없던 카메라였는데 막상 출시가 되고 나니 이거 봐라 하는 카메라였습니다. 이미 여러 유튜버들이 올린 리뷰를 통해 스펙과 간략한 사용 소감 등을 말씀해 주셔서 그것에 대한 것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저는 RX 제로 마크 2가 과연 살만한 카메라인지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유튜브가 워낙 핫하다 보니 카메라 제조사별로 유튜버용 카메라 혹은 브이로그용 카메라를 많이 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RX 제로 마크 2도 같은 슬로건을 내걸고 나왔습니다. 보통 작고 가볍게 출시되면 저런 타이틀을 다는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액션캠처럼 생긴 이 카메라를 액션캠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특수 카메라 혹은 소형 카메라라 부르더군요. 12m 방수가 가능하며 2m 높이에서 떨어져도 말짱하고 200kg 하중도 견뎌내는 액션캠 하면 참 잘할 것 같은 녀석이 말이죠. 마치 자신의 급이 다르다며 선긋기를 하려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RX 제로 마크 2는 태생적으로 이 녀석들과 비교될 수밖에 없습니다. 작고 가볍기 때문이죠. 이 카메라들의 사양을 비교해보면 선긋기가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 게 센서 크기가 1인치죠. 이것은 RX100과 동일한 센서입니다. 게다가 프로세서는 A7과 동일하다고 하니 자존심 상할 만하죠. 자, 그럼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액션캠으로 브이로그를 찍으면 과연 편할까요? 이것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이와 브이로그 영상을 1년째 고프로를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편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작고 가볍기 때문에. 브이로그 촬영을 하다 보면 특히 아이와의 브이로그 촬영은 변수들이 참 많이 발생합니다. 브이로그는 영상미보다 재미있는 순간을 담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기동력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할 때 바로 꺼내 찍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하이엔드 카메라도 작고 좋아졌지만 그래도 고프로만큼 작고 가볍지는 않습니다. 그럼 액션캠이 브이로그에 편한 거는 아셨을 테고, 액션캠만한 크기의 RX 제로 마크 2가 브이로그에 편할 것이다,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럼 고프로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RX 제로 마크 2가 해결해 줄 수 있을지 한번 짚어봅시다. 첫 번째, 저조도입니다. 비교 대상의 카메라들보다 커졌다고는 하지만 1인치 센서는 여전히 제일 작은 크기의 센서입니다. RX100과 동일한 센서인데 조리개가 F4 고정이니 밝기가 어느 정도일지는 예상은 됩니다. RX100 마크 6가 출시되면서 전작들과 차별점을 뒀던 부분이 망원까지 지원되는 줌이었습니다. 대신 밝은 조리개 값을 잃었죠. 그래서 저조도에서는 아쉽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액션캠은 저조도가 안 좋은 게 아니라 몹쓸 수준입니다. 움직일 때마다 꿀렁거리는 것은 기본이고 노이즈도 엄청 심하죠. 저조도 화질이 하이엔드 카메라에 준한다면 대만족이죠. 그런데 조리개가 F4 고정이라는 것은 일단 체크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화각입니다. 제가 고프로에서 만족하는 부분 중 하나는 화각입니다. 아이 촬영 위주라 화면을 봐가면서 정교하게 찍는 것보다는 감으로 찍는 부분이 많았지만 넓은 화각이 많은 부분을 커버해 주었습니다. 제가 스마트폰에 광각 렌즈를 달아 사용하는 것도 오즈모 포켓을 걸렀던 이유도 화각 때문이었습니다. RX 제로 마크 2의 화각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넓은 화각을 위해 렌즈를 교환하거나 액세서리를 활용하는 방법이 현재로선 전혀 없습니다. 오즈모보다는 화각이 살짝 넓기는 하지만 액션캠에 비하면 많이 모자른 수준이죠. 언젠가부터는 액션캠의 왜곡이 싫어서 항상 리니어 모드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브이로그용으로 이 정도 화각이라면 선택할 만하나 오즈모와 별반 다르지 않다면 거르는 게 낫습니다. 세 번째, 손떨방입니다. 액션캠에서는 손떨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프로 7은 출시하면서 짐벌은 죽었다고 했고 소니 X3000 또한 손떨방의 장인이죠. 오즈모 포켓은 심지어 짐벌을 달고 나왔고요. 이런 액션캠에 준하는 손떨방 수준이 아니라면 브이로그용으로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흔들림이 현장감이나 속도감을 주기도 하고 흔들림은 무조건 없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소형 카메라들은
태생적으로 손떨방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가벼운 무게 때문인데요. 같은 조건이라면 카메라가 무거운 것이 더 안정적인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스테디캠의 원리로 짐벌 없이 삼각대를 중심축으로 이용해 흔들림 없는 영상 촬영을 하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손떨방이 탑재됐다고는 하지만 액션캠에 준하는 손떨방인지는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광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양한 촬영을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틸트 액정입니다. 팀킬의 명가 소니에서 올해 나온 카메라들은 모두 틸트 액정을 달고 나왔습니다. 기존의 액션캠 혹은 소형 카메라들은 틸트 액정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죠. 고프로와 X3000 중 고프로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가 액정이었습니다. 고프로는 액정이 내장되어 있지만 X3000은 외장으로 들고 다녀야 합니다. 오즈모 모바일은 작은 액정이 있긴 하지만 틸트가 되지는 않죠. 소형 카메라에서 액정은 정말 중요합니다. 작은 카메라의 장점은 다양한 위치에서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나름 큰 액정을 가지고 있는 고프로도 낮은 곳이나 높은 곳에서는 액정을 확인하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셀피 모드일 때는 말해 뭐 하겠습니까? 틸트 액정은 이 카메라를 선택할 중요한 포인트로 체크되어야 하는 부분 같네요. 마지막으로 가격입니다. 가격이 많이 다운됐다고 하는데 그건 소니 생각이고, 가격 비교는 워낙에 비쌌던 전작 말고 비교 선상에 있는 소형 카메라들과 해야죠. 일반 소비자들은 당연히 이런 제품들과 비교를 할 겁니다. 이 친구들과 비교하면 30만원 이상 비싸죠. 30만원은 고프로와 오즈모 모바일의 모든 액세서리를 풀세트로 사고도 남는 돈입니다. 이 카메라가 돈값만 한다면 충분히 투자할 용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카메라는 그동안 제가 생각해오던 카메라였거든요. 고프로 플러스 하이엔드 카메라. 간편한 막 촬영을 주로 하는 저에게 고프로는 정말 최적의 장비입니다. 작고 가볍고 손떨방 좋고 날 좋은 날 실외 촬영이라면 부족할 게 없죠. 하지만 치명적인 아쉬움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함을 커버해줄 하이엔드 카메라도 구매했습니다. 요긴하게 쓰고 있긴 하지만 애 쫓아다니느라 정신없을 때 한 대로 다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이 카메라일 수도 있습니다. 스펙상으로 RX 제로 마크2는 제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카메라입니다. 이 카메라가 제가 바라던 고프로 플러스 하이엔드 카메라일지 전작과 같은 계륵이 될지 이제부터 지켜봐야겠네요. RX 제로 마크2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대봉작가였어요.